그리고 댓글에도 좀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게 있어요. 자기는 울세라 받고 효과가 전혀 없었다. 뭐 썸마지 받고는 전혀 티가 안 난다. 그런 댓글을 보이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제가 장비 욕심이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. 근데 그 사실이 맞아요. 버는 족족히 다 장비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그 장비 욕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 한 명 한 명 상대할 때마다 얼굴형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겠어요. 그러니까 처진 정도랑 피부 두께, 뭐 나이 이런 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 뭐 한두 개 장비로 사놓고 하려다 보니 전혀 커스터마이징, 그러니까 1대1로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씩 뭐 얼굴에 맞게 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늘게 됐고, 장비가 지금 뭐가 있냐면 그 툰페이스, 그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툰페이스, 울세라, 티타늄, 슈링크, 그다음에 마지막 덴서티까지 이제 추가하게 됐는데, 이게 리프팅이 되게 가성비 있는 시술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추천할 때 꼭 자기한테 맞는 리프팅을 추천드리고 시술을 해주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장비가 엄청 추가된 것 같아요. 저희 병원은 공장용 피부과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저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술에 좀 더 신경 쓰이긴 해야 돼요. 100%다 만족시켰다는 건 좀 거짓말이겠지만, 뭐 예를 들어 제가 리프팅 시술을 할 때 어떤 분이 탄력 위주, 그러니까 그냥 피부가 쫀쫀해지고 좀 탄력 있는 걸만 원하셨는데, 시술을 하고 나니 약간 윤곽 교정 위주, 그러니까 얼굴이 작아지는 위주죠. 그런 효과를 냈다면 그분이 원하는 방향과 살짝 어긋난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효과는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는 리프팅? 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엔 만족도가 조금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,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상담할 때 진짜 중요하다. 첫 번째 상담할 때 이분이 어떤 얼굴형을 선호하시는지, 두 번째는 어디가 제일 신경 쓰이시는지 물어보고요. 또 세 번째는 그 상담하시는 분의 나이대가 진짜 중요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이대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통통하고 좀 복스럽고 안정된 이미지를 좋아하시는데, 그 나이대가 40대 중반 이하이신 분들은 확실하게 뭐 V라인이라든지 갸름한 턱선을 원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신경을 꼭 써야 되고, 이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술을 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가장 정직한 의료라고 생각을 해요. 요즘 유튜브랑 이런 SNS 가끔 보면 뭐 울세라가 뭐 제일 끝판왕이다, 아니면 써마지는 가성비가 최악이다, 티타늄은 효과가 짧다, 뭐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을 띄워놓고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들이 있는데, 저는 그런 영상 보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장비가 없거나 아니면 장비밖에 없거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댓글에도 좀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게 있어요. 자기는 울세라 받고 효과가 전혀 없었다. 뭐 썸마지 받고는 전혀 티가 안 난다. 그런 댓글을 보이는데, 그런 댓글을 보다 보면 울세라나 이런 리프팅 자체가 효과가 없나? 안 좋은 기계인가?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기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곳이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물론 시술자가 좀 미숙해서 장비를 다룰 줄 몰라 효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, 많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한테 안 맞는 리프팅을 써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리프팅도 옷처럼 맞는 장비, 그러니까 맞는 디자인이 다 있어요. 장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좀 더 중요하긴 해요. 그러니까 얼굴을 볼 때 어느 방향으로 끌어올려야 되는지 그런 벡터도 다 따져야 되고, 또 어느 부분엔 힘을 줘서 들어가야 되는지, 어느 속도로 들어가야 되는지, 아니면 어느 부위에 에너지를 좀 더 가중시킬지, 이런 게 다 고려가 돼야 진짜 리프팅이 돼요.
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얼굴을 나무라고 비유해 볼게요. 우리 모든 구조물들을 지탱하고 있는 층이 있거든요. 그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마스층이라고 해요. 이 스마스층을 나무의 기둥이라고 비유해 볼게요. 이 스마스층은 우리 얼굴의 피부랑 안에 있는 조직물, 그러니까 근육, 피하 조직, 연부 조직 이런 걸 다 지탱하고 있는 그런 엄청 지지대 같은 층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나무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근육이랑 지방이랑 연부 조직들을 나무가 지탱하고 있는 가지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 이 스마스층이 가지들이 앞으로 다 쏠려지지 않도록 중력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. 그 다음에 나무가 박혀있는 토양을 우리 피부의 진피층이라고 비교를 해볼게요. 30대 초반 넘어가면 이 기둥이 살짝 기울어지기 시작해요. 그 달려있는 가지들도 다 앞으로 쏟아질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노화가 시작되는데 40대 초반 넘어가면 이제 관리가 안 되면 가지들이 너무 무성하게 무분별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. 그러면 나무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헤비해질 수밖에 없죠. 50대 넘어가면 토양 자체도 되게 약해져서 나무 기둥부리가 뿌리가 꺾이면서 나무가 쓰러지려고 해요. 그러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이중턱이랑 마리오네트 주름, 심부볼이 다 처지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무를 좀 더 튼튼하게 하고 토양을 다시 가꾸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리프팅의 가장 큰 원리예요.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마다 자기의 나무가 생김새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처한 환경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처음 상담할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이분의 나무는 어떻게 손질해야 될까? 한 가지 공통된 목표는 있어요. 나무의 기둥을 똑바로 세우고 무성한 가지를 가지런히 정돈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달린 엄청 무게감 있는 열매들을 다 잘라내고 토양 같은 것들을 건강하게 다시 영양분을 주면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. 리프팅도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에 맞게 잘 시술이 될 수 있어요. 얼굴을 이렇게 나무에 비유해 봤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아니면 리프팅 장비 하나씩 소개해 드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.